미국의 대외 팽창.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세계는 제국주의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식민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곳으로만 여겨졌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자 열강들은 기업이 만든 상품을 팔아먹을 시장과 돈을 가진 은행들이 남는 돈을 투자할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때 찾아낸 곳들이 바로 식민지였다. 식민지가 있으면 공급과 수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가 가지는 의미는 사뭇 컸다. 값싼 원료의 공급지와 저임금을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만든 물건을 팔거나 남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강 스스로 제국주의가 되는 것을 마다할 국가들은 없었다. 이는 제국주의의 후발주자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 어떤 열강이 식민지를 갖고 싶지 않겠음. 이때 미국이 예의주시하던 곳은 주로 태평양 지역이었다. 먼저 일본을 개항시키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하와이도 빼앗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기는 무리였다. 일본은 너무 성장한 나머지 식민지로 만들기에는 무리였고 오히려 미국인들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감탄하고 있었다. 알래스카는 땅은 넓었으나 인구가 극히 적었고 하와이는 조그만 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에게는 임자 없는 땅이 없었다. 아, 놔. 식민지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와야만 했다. 그런데 마침 열강 중에서 왠지 허접스러운 상대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에스파냐! 옳지, 저놈들이다! 하지만 에스파냐를 때리려면 뭔가 구실이 필요했다. 여기서 미국은 톰킹만 사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터뜨린다. 뭐 다 그런 식이지. 명분이 필요하니까. 1898년 쿠바에서 일어났던 메이노 사건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당시 쿠바에서는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미 유럽의 236 국가로 추락한 스페인은 군사력이 미약했던 나머지 쿠바 독립군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걸 본 미국은 군침이 당겼다. 옳지,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쿠바를 보호국으로 만드는 거임. 이럴 때 쿠바에 정박 중인 미 군함이 난데없이 폭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 사고로 수병 260여 명이 사망했다. 군함의 석탄 저장고에서 자연 발화됐다는 말도 있고 미국이 고의로 폭파했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에스파냐가 미국의 신경을 거스를 만한 이유는 당최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다짜고짜 에스파냐의 책임으로 둔갑시켰다. 스페인 놈들이 미국 함선을 공격했다. 에스파냐는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었다. 우리가 왜? 생사람 잡지마. 하지만 미국은 이를 빌미로 에스파냐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내 쿠바를 빼앗더니 인근 푸에르토리코 섬까지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내친 김에 태평양으로 눈을 돌려 필리핀과 괌도 빼앗았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이때 쿠바는 독립하지만 명목상이었고 사실은 미국의 보호국이 되지. 아무리 열강이라도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다. 한편 이후 미국은 일본과 급격히 친해진다.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와, 일본이 러시아를 꺾을 줄이야. 이거 여차하면 일본이 필리핀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질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905년 미국과 일본은 두 외무장관 이름을 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는다. 테프트 장관, 니들 필리핀 노리지 말라는. 그러면 조선 침략하는 거 우리가 가만 안 있을 수 있어. 가스라 외무대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로 페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미지가 나쁘다. 한편 미국은 1914년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면서 운하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일대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한다. 결국 미국도 가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식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고 있었다. 그래도 이후 미래를 보면 식민지 중에선 미국 식민지가 최고임.